금천구민 여러분, 2월 22일 목요일 밤 8시 정각이네요. 여긴 독산역 앞에 2층의 카페입니다. 오늘 퇴근길 우리 금천구 주민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고, 날이 좀 추웠어요. 손도 시리고. 그래서 따끈한 커피 한 잔 마시러 지금 여기 이곳을 찾았습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 4월 10일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 2인 경선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금요일, 토요일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당원이 20%를 차지하고요. 우리 일반 금천 구민들이 80%를 차지합니다. 당원들은 책임당원이라고 하면 당비를 한 달에 1,000원 이상 납부하는 열성 당원이죠. 이 책임당원들에게는 전화가 다 걸려갑니다. 책임당원은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예요. 전수투표. 다 투표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20% 비중으로 이제 환산을 하겠죠. 그리고 일반 금천 구민들은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500샘플씩, 말하자면 이제 무작위로 샘플링한 분들 조사를 해서 합쳐서 1000샘플을 가지고 그걸 80%로 환산을 합니다. 우리 금천구 주민이 23만 가까이 되니까 불과 1000명이 전화를 받으니까 정말 이건 좀 우리가 비유하자면 로또 복권 맞는 격이다. 내가 국민의힘 금천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참 행운의 전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02 이런 거 뜨면 스팸이겠지 하고 제끼지 마시고 내일하고 모레는 꼭 받아보세요. 여러분에게 행운의 전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겠죠. 뭐라고 어쩌고 강성만을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아무개를 지지하십니까? 하면 그럼 무조건 답이 뭐예요? 무조건 강성만이죠. 무조건. 아이고. 제가 강성만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또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유머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 금천구에서 오랜 세월 당협위원장을 했습니다. 횟수로 8년을 했어요. 서울의 당협위원장 중에 정말 제가 거의 최장수급 당협위원장입니다. 당이 탄핵당하고 분열되고 막 무너져 내릴 때, 이곳 금천은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서울의 혐지여서 당협위원장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곳을 맡아가지고 정말 온갖 망고풍상, 북풍, 한설 다 견뎌내며 오늘에 왔습니다. 선거를 6차례 제가 치렀고요. 대선 2번, 지방선거 2번, 총선 1번,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1번을 제가 우리 애당동지 여러분들하고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럴 때 주말마다 정말 김밥, 잔치국수 먹어가면서 광화문을 제 기억으로는 한 53회 정도 정확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독산초등학교 금천구청이 주관하는 무슨 행사장에서 또 그 주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가는데 학교 정문 앞으로 그냥 승용차가 돌진해가지고 제가 그 차에 깔려가지고 죽다 산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아주 온몸이 다 부서지는 그런 사고로 대수술을 받고 한 1년 정도 병원을 입원도 하고 전전했죠. 제가 목발을 짚다가 외발을 짚다가 지팡이를 짚다가 불행하게도 그때 제 옆에서 함께 사고를 당했던 49살 자원봉사 아주머니는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당협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회한이
추억이라고 하기는 좀 슬픈 추억이니까 회한이 스쳐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또 경선을, 2인 경선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사람들이, 야, 왜 광석만이를 다 경선시키냐. 뭐 남들은 뭐, 그보다 못한 사람도 막 단수로 막 주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좀 섭섭하겠다, 저보고. 그래서, 그분들 논리를 들어보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참, 광석만이는 당이 무너져 내리고 어려울 때 정말 고생했지 않냐. 그리고, 한결같이 일관되게 이 험지에서 이 어려운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견뎌내고 이겨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당원 동지들하고 뭐 광화문을 53회 가고, 또 제가 뭐 특별당비를 또 많이 내서 저희 당을 홍보하고 하는 그런 현수막도 많이 걸었잖아요. 제 인지도도 물론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뭐 현수막 한 장 안 걸고 광화문 한 번 안 나가고,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어디 당협에와 뭐 바카스 한 통 들고 찾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경선을 강성만하고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강성만이가 뭐 스펙이 못하냐, 뭐 인물이 못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성만은 억울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경선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동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나는 참 그래도 당이 나를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구나, 행운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대 후보도 뭔가 또 뭐 장점이 있으니까 경쟁에 들어왔겠죠. 컷오프되지 않고. 예.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대표, 또 전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현 사무총장 장동혁 총장, 이런 분들도 경선을 하는데, 예? 제가 경선을 하니까 거의 그런 분들하고 같은 급이라고 이렇게 한번 폼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강성만이가 지난 8년 세월을 금천의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그래도 참 흔들림 없이, 참 저 친구가 부드러워 보이면서도 굉장히 그래도 속은 강하게 잘 자유우파 정당을 대변해 왔다.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 이 여러분 시티렉스 거기 윤석열 대통령의 일요일 밤 10시 이 대규모 집회예요. 금천구가 생긴 일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그런 집회도 제가 주관해서 해보고 뭐 이런 그런 장면들이 스쳐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에게 지난 8년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10년이 넘는 금천에서의 강성만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인지 평가받는 그런 여론조사 경선을 하게 됩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강성만이가 그래도 참 지켜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를 한번 지지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강성만이 한번 일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또 저 친구도 뭐 공약을 보니까 뭐 남들이 하는 공약 뭐 이런 거 또 꼭 필요한 건 제가 같이 해요. 뭐 하지만 남들이 생각 못하는 공약도 제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 세비 절반을 기부를 하겠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물론 뭐 선관위에 자문을 구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좋은 일에 제 세비를 절반을 쓰고 싶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깎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 없이 쌈박질만 하면서 너무 세비만 많이 받는다, 이런 정서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세비가 이렇게 이 민주당의 반대로 해서 우리가 줄일 수 없다면은 나는 기부를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1년에 한 번씩 의정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금천 구민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밖에도 제가 한 공약 중에 저는 뭐 남들이 하지 못한 참신한 공약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시흥삼동 주민이 얘기한 뭐 신안산선 석수역 출구 증설 이것도 제가 공약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주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고 또 넥스트레인 이 공사 중인 넥스트레인이라는 시행사의 사장도 가서 만나봤고요. 또 지금 이 난곡선을 금천구청역으로 연장해서 그걸 금천에서 광명 3기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그런 철도 계획도 저는 일관되게 4년 전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뭐 금천구청역을 복합 역사로 빨리 개발해야 된다. 저 51년 동안 출구 하나에 있는 저 시골역 같은 금천구청역 이대로 언제까지 둘 것이냐. 그리고 GTX-T 노선이 저기 가산역으로 이렇게 노선이 생김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난곡선 연장과 금천 광명선만 추진이 되면 우리 금천의 철도 교통은 1호선과 신안산선 또 GTX-D 노선 그리고 난곡선 연장과 금천 광명선 하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철도망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통 인프라부터 뭐 도시개발도 또 제가 많아요. 공약이 뭐 이 공군부대 가지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다 뭐 이전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아주 먼 미래에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공약보다는 이 공군부대를 도심형 부대로 축소하고 일부 공군부대의 토지라도 우리 금천구가 이용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보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공약을 갖고 있고요. 저 시흥유통상가 여러분, 저거 언제 개발될까 궁금하시죠? 지금 여러분 신정동인가요? 저기 양천구 거기에 서부트럭 터미널하고 양재동의 화물트럭 터미널 이게 우리 유통상가하고 같이 다 이게 이 도시 물류 복합단지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오래전에 발표됐던 지역인데 양재동 화물터미널하고 저기 양천구 신정동의 서부트럭 터미널은 이 개발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서부트럭 터미널 올해 착공합니다. 하반기. 근데 우리 유통상가는 뭐 이게 종무 소식이죠. 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통상가도 도심 물류 복합단지로 뭐 어려움은 많겠지만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통상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복합시설, 뭐 주거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금천의 상징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금천구에 주차장 없다고 난리죠. 주차장 부족하다고. 정말 부족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주차 타워를 세워야 됩니다. 그냥 땅 몇 평 사가지고 주차장 한 대당 2억의 예산이 들어가면은 몇 대나 하겠어요. 주차 타워를 지어가지고 지하도 주차장하고 1층부터 한 3층 정도는 상가 개발을 하고 4층부터 그 이상은 주차장을 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 곳을 학교 운동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하면서 그 지하를 주차장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 어떤 공간이 우리가 취약하잖아요. 금천구가 땅이 좁고 뭐 그러기 때문에요. 근데 이 안양천이 있고 또 저 관악산 호암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문화공간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양천을 수변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저 호암산, 호합사 한우물 이쪽 일대를 산사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천혜의 어떤 우리가 문화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고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두산길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금 공사가 막혀 있죠. 뭐 교학사 문제 때문에 그게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고 있나 본데 이거 빨리 뚫어야 됩니다. 왜냐? 이 금천에 이 지밸리라고 가산 디지털밸리가 있는데 여기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산업단지 아니에요. 여기 직장인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루에 뭐 유동인구가 20만이 넘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금천에 살고 금천에서 애를 기르고 월급을 받아서 금천에서 소비하고 하면 금천이 발전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광명에 살거나 뭐 어디 뭐 동작에 살거나 뭐 다른 데 살아요. 금천에 많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과 주거가 분리되어 있는 묘한 금천이에요. 이것을 교통을 뚫어주고 이 불편한 교통을 또 금천의 교육을 개선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아까 얘기한 문화 어떤 공간 생활 편의 시설을 늘려주면 이분들이 금천에 살만하다고 느끼면 살겠죠. 그래야 산업과 주거가 동반하는 그런 도시, 그런 금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산길 지하차도를 조속히 완성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밸리와 독산동, 시흥동을 연결하는 또 다른 도로도 건설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빨리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시흥동에 은행나무 위에 가면 버미룬스 차고지가 있죠. 그 차고지가 이 도로 양쪽에 있는데 한쪽은 서울시 땅이고 한쪽은 버미룬스 땅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 버미룬스만 동의한다면은 이것도 결국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양쪽에 복합타운을 세우고 그걸 브릿지로 연결해서 거기에 버미룬스 주차장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합타운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상업시설, 뭐 문화시설, 주거시설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아마 우리 은행나무 그 시흥동의 어떤 랜드마크 같은 건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응? 굉장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한 사람 저는 이 금천에서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흥행궁, 금천에 도시 브랜드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정조대왕님이 그 뭐냐, 어머니 해경궁 홍씨인가요? 하고 같이 그 사도세자 아버지 그 말하자면 묘를 가는 그런 행렬, 그 행렬이 이렇게 이제 이 창덕궁을 출발해서 여기 금천에서 시흥행궁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수원에 화성에 도착하시잖아요. 굉장히 역사 깊은 곳인데 이 시흥행궁이 흔적도 없이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흥행궁을 어떻게든 좀 복원을 하고 그 주변지를 개발해서 이 도시 브랜드화 해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금천의 역사성이 뭐냐, 금천이 내세울 게 뭐냐 했을 때 참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성군하면 세종대왕하고 정조 임금님인데 이 정조 임금님의 그 효심, 너무 지극한 그 효심을 기리는 그런 행렬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그 시흥행궁 관아가 대단했어요. 아주 그 규모가. 그래서 크게 지금 흔적도 없다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은행나무만 뭐 색으로 있고.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우리 호합사의 현민 스님이 주셨습니다. 호합사의 현민 스님이 금천의 역사성 도시 브랜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제 생각하고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근데 지자체에서 하기 어렵죠. 문화재청이나 적어도 그 이상의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그런 일을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인근 안양천 건너 광명시를 저는 서울로 편입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메가시티로 이렇게 편입해야 됩니다. 광명은 뭐 공이번호도 쓰고 있고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서울에 뭐 더 가깝죠. 뭐 어디 다른 뭐 변두리 서울보다. 광명이 서울로 편입되면 금천도 동반해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더 이상 금천이 서울의 서남쪽 외곽이 변두리가 아니잖아요. 광명이 편입됨으로써. 광명이 편입됨으로써 금천은 서울의 도심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는 광명이 편입해서 같이 광명과 금천이 동반 발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특히 교육의 문제는 저는 제가 금나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4년 전에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대요. 그래서 금날에 중학교를 신설해달라 하는데 제가 4년 전에도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서울미술관을 다른 곳에 짓고 그곳에 금날에 중학교를 먼저 짓자.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 시절에. 제가 선구자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낙선하는 바람에 그 일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뭐 그 자리에는 금날에 중학교를 지을 수 없지만 또 뭐 다른 곳에 짓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아이디어를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에 뭐 여러 학교가 있지만은 좀 특목고라든가 또 뭐 법이 바뀌어서 규제가 풀린다면 국제고 같은 것도 뭐 하나 있으면은 달라질 것이다. 뭐 여러분 뭐 자꾸 우리는 병원만 가지고 십수년을 민주당이 병원만 가지고 탈행을 해왔어요. 탈행을 불러왔어. 근데 금천구민 여러분, 도시는 병원이 바꾸지 않습니다. 교육이 바꿉니다. 강남이라든가 뭐 목동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또 노원구 이런데 교육열이 높은 곳, 좋은 학교가 있는 곳, 학원가가 밀집된 곳이 집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발전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도시를 바꾼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은평의 하나고등학교 같이 1년에 뭐 서울대학을 뭐 한 80명씩 들어가는 그런 학교 하나가 금천에 생긴다면 금천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은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서지도 않고 있고요. 또 병원이 들어서 가지고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질까요? 세수는 좀 늘어나겠죠? 지금 뭐 여러분 뭐 암에 걸린다, 죽을 병 걸리면 동네 병원에서 수술합니까? 다 5대 병원, 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가톨릭, 뭐 성모병원, 뭐 이런 데 가지 않아요? 뭐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 지방에서도 그런 데가 수술하지 않아요? 이 병원은요, 여러분 이대 목동병원이 양천구 목동에 있습니다. 병원 주변에 뭐가 발달해 있나요? 거기 약국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환상을 심어줘 가지고 우리가 병원 타령을 했는데 저는 교육이 도시를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왕 병원도 이렇게 왔으니까 생기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인제 백병원 같은 데도 문을 닫고 있고 또 광명에 생긴 중앙대병원도 적자투성이에 허덕이고 있고, 과연 우리 금천에 어떤 병원이 들어설 수 있겠는가. 저는 솔직히 진짜 정치인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이번 선거 때 또 뭐 종합병원을 자기가 뭐 빨리 문 열겠다고 하는 후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나왔잖아요. 구청장 선거도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도 나오고 맨날 그 공약했잖아요. 작년인가요? 구청장 선거 전에는 뭐 기공식도 있잖아요. 구청장이, 민주당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4월 달에. 5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착공했습니까? 금천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바로 병원 문제입니다. 나중에 더 저하고 같이 토론을 해 봅시다. 그 밖에 저는 1인 가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 왜? 우리 금천구에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저는 센터를 설립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금천. 작년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강력 사건 4가지 중에 3가지가요. 3건이 다 우리 금천구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피해자나 피의자가. 제가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범죄나 화재로부터 안전한 금천을 실현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생활체육을 좋아하니까 축구장이라든가 뭐 이런 또 그 뭐죠? 뭐 족구 비슷한 거 뭐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생활체육 공간을 어떻게든 더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가 뭐 무슨 하모니 축제 뭐 이런 거 하는데, 벚꽃 축제, 그걸 금천구의 어떤 브랜드 축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다시 좀 정비해서 저는 K-팝 축제를 하는 게 어떠냐. 금천구가 지금 K-팝 축제 하는 데가 별로 없죠. 우리 금천구는 뭐 할 만한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안양천에 수변 무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수변에 안양천에다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천 위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뒤쪽에 그 스탠드 같은 데서 다 이렇게 관객이 모이게 하고요. 또 뭐 산사 같은 데서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가산동 그 패션의 거리의 그 광장에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K-팝 축제를 해서 K-팝 유명한 그런 어떤 스타들을 좀 부르고, 또 뭐 세계적인 스타를 돈이 부족해서 못 부르더라도 또 꿈나무들을 불러서라도 축제를 하면은 금천구에 정말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보러 몰려올 것이고, 금천구가 홍보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금천구가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뭐 대단한 그런 어떤 큰 공약은 아니지만, 저쪽에 시흥동 쪽에 어르신들이 요즘 목욕탕이 없으니까, 동네 목욕탕이 없잖아요. 왜? 수익성이 안 나니까 민간인들이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하나 만들어 달라. 저는 뭐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행정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폭넓잖아요. 민간이 수익이 안 나니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사업. 이것은 뭐, 그런데 주민이 꼭 원하는 사업, 간절히 원하는 사업은 관이 해결해 줘야죠. 관이 적자를 보더라도 하는 거. 그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공목욕탕을,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갈망하는 거지만은, 어르신들 복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흥동 쪽하고 뭐 이쪽에 독산이나 가산동 쪽이 한 2군데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어쨌든 여러분, 제 공약을 오늘 뭐 좀 독창적이고 특징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는데, 다른 후보에게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강성만이라는 저 후보가 뭐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한번 느낌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은 너무 오랜 세월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찍고 민주당을 선택하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서 일을 맡기고 책임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금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서울의 25개 구 중에 과연 금천이 발전했습니까? 여전히 금천구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 24등, 5등을 헤매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3등인데 왜? 지밸리가 있으니까. 재정 자립도만큼의 그런 순위에 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5개 구 중에. 다시 말해 25개 구 중에 한 13등 정도, 중간 도시, 평균 도시는 우리 금천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런데 왜 못하고 있죠? 금천구민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서 금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한 번은 바꿔주십시오. 안 바꿔주면은 이것은 민주당한테도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민주당이라고 합시다. 선거 때만 되면 우리 당 찍어주고 나 찍어주는데 내가 뭐 열심히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열심히 일 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바꿔줘야죠. 그래야 정신 차리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금천 한 번은 바꿔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 금천구 변화냐 정체냐 두 번은 기회는 없다. 기회 없어요. 4년이 짧은 세월 아니에요. 4년 가고 또 4년 가고 하면 얼마나 뒤처져 버리겠습니까? 예? 그래서 발전하고자 한다면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고자 한다면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4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줬는데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존재감 없는 무능한 일꾼은 바꿔줘야죠. 선거를 하는 목적이 바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잘했으면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바꿔줘야 되는데, 민주당이라고 뭐 생전 안 바꾸고 말이야, 뭐 민주당만 여러분 지구에 태어날 때, 대한민국 태어날 때 민주당만 나는 찍다고 죽으려고 태어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천구민 여러분,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금천의 변화가 필요하다. 금천도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한다면은 저 강성만에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 열심히 안 뛰면은
저에게 여러분들이 뭐 또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정말 4년을 열심히 뛰어서 정말 그런 성과로 그런 발품, 정치인은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잖아요. 발품, 말품, 인품 이걸 갖춰야 된다는데 그런 것들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전화가 걸려옵니다. 꼭 받으셔서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누구를? 강성만. 강성만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요. 참 저는 틈틈이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또 교육과 또 언론, 또 홍보, 국회, 정부, 대학, 각종 사회단체 등을 두루 거치면서 저는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는 인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자유우파 쪽의 인맥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저쪽의 인맥들도 저는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생하고 협력하고 그런 어떤 중도 통합의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금천 꼭 한 번은 바꿔주십시오. 저 강성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